해시태그 텐트를 찍고 도망친 사람들. 해시태그 다이아틀로프 패스 사건. 1959년 2월 소련의 우랄 산맥. 영하 30도를 밑도는 혹독한 겨울밤. 경험이 풍부한 등산객 9명이 산속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찢어진 텐트, 신발도 없이 눈밭으로 향한 발자국, 설명하기 어려운 부상, 그리고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진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인 다이아틀로프 패스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1959년 1월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소련의 우랄 공과대학 학생들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원정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우랄 산맥 북부에 위치한 오토르텐 산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정대의 리더는 23세의 이고르 다이아틀로프. 그는 숙련된 스키 등반가였으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고난도 산악훈련을 경험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출발 당시 원정대는 총 1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초반 한 참가자가 건강 문제로 중도 하산하게 됩니다. 그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귀가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산으로 향한 나머지 9명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정대는 순조롭게 이동했습니다. 일기를 남겼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는 웃음과 농담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산악 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겨진 마지막 기록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월 중순, 가족들과 학교는 원정대의 귀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산에서는 악천후 때문에 며칠 정도 늦어지는 일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구조대가 투입됩니다.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수색이 이어진 끝에 구조대는 산빛 아래서 원정대의 텐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텐트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천이 여러 곳 찢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찢어진 흔적이 안쪽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텐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칼을 사용해 밖으로 탈출했다는 뜻입니다. 텐트 안에는 대부분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식량, 카메라, 의료, 방한 장비, 신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밤에 신발도 없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눈 위에 남겨진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텐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구조대는 발자국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놀랍게도 발자국은 뛰어간 흔적이 아니라 비교적 침착하게 걸어간 형태였습니다. 이는 패닉 상태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질서 있게 이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약 1.5km 떨어진 숲속에서 첫 번째 시신 두 구가 발견됩니다. 그들은 작은 모닥불 근처에 있었습니다. 몸에는 거의 옷이 없었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마지막까지 불을 피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며칠 뒤 추가 시신들이 발견됩니다. 3명은 텐트 방향으로 돌아가려던 중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위험이 지나갔다고 판단하고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돌아가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4명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사건은 더욱 미스터리해집니다. 그들의 부상 상태가 매우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두개골이 골절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여성은 혀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외부에는 심각한 상처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엄청난 압력이 몸 안쪽만 파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당황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곰이나 늑대의 공격 흔적은 없었습니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당시 공식 발표는 매우 모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 사망했다. 이 발표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사건은 곧 전국적인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군사 실험설입니다. 당시 소련은 비밀 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사건 발생 시기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주황색 빛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 희생자의 옷에서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밀 무기 실험설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수치는 치명적인 수준이 아니었고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설인, 즉 예티에게 공격당했다는 이야기, 외계인과 조우했다는 이야기, 비밀 요원들의 암살 작전, 심지어 초자연적 존재와 관련됐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대 이후 새로운 연구가 진행됩니다. 과학자들은 당시 지형과 기상 조건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판상 눈사태 가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대한 눈사태가 아니라 단단하게 압축된 눈덩어리가 텐트를 덮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밤중에 텐트 위로 엄청난 무게의 눈이 밀려왔다면 등산객들은 더 큰 눈사태를 우려해 즉시 탈출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안쪽에서 찢고 나갔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일부 희생자들의 심각한 골절 역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압축된 눈의 충격은 자동차 사고에 맞먹는 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외부 상처 없이 내부 장기와 뼈만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이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평가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멀리 이동했을까? 왜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았을까?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